두 번째 이슈는요. 불황형 흑자. 야, 오늘 기사를 보는데, 어저께였구나. 이 경제 기사를 보는데, 진짜 요새 경제 기사가요, 완전 쓰레기예요, 쓰레기. 나쁜 새끼들. 그러니까, 거짓말은 아니야. 거짓말은 아니지만,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진짜, 뭐라고 할까? 너무 의도가 있는, 지들 말로는, 우리는 사실을 말한 거예요. 라고 하지만, 거기에 제대로 설명을 붙이지 않으니까 독자들이 보고 지금 경제가 굉장히 좋은가 봐? 그렇게 호도하는 내용들인 거죠. 나쁜 새끼들이에요, 기사들이. 기사들이 아주 나쁜 새끼들이라니까요. 제가 어떤 뉴스 때문에 그러냐? 바로 어제 나왔던 한국경제의 속보 기사입니다. 1월 반도체 수출 56.2% 증가! 대박! 증가율 6년 만에 최고! 대박! 2024년 1월 들어오자마자 반도체 수출이 56.2%가 증가했대요. 지금 이 증가율이 6년 만에 최고래! 대박! 한국 경제 어려운 줄 알았더니 지금 막 살아나는 거야? 지금? 살아나는 겁니까, 지금? 지금 삼성이 반도체가 수출이 안 돼갖고 엄청 어렵지요. 작년에 영업이익이 마이너스 80%예요. 금년 대비, 전년 대비 삼성이요. 그런데 반도체가 56.2% 증가. 이것만 봤을 때 한국경제가 지금 엄청나게 지금 좋아지고 있구나. 그런 생각 들지 않겠습니까? 기사 한번 볼까요? 올해 첫 달 수출이 전년 대비 18% 증가했다. 넉 달 연속 수출 플러스를 기록했다. 무역 수지도 8개월간 연속 흑자다. 와, 여기서 전년 대비라는 거는 금년도 1월 달 거죠. 그러니까 전년도 1월 달가 대비하는 거예요. 전년도. 보통 이렇게 기사 나올 때는 전년도 동월 같은 달 거를 비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전년도 1월 달 대비 18% 증가했다는 거예요. 야, 지금 우리가 넉 달 연속 수출 플러스고요. 무역 수지. 야, 무역 수지라는 건 뭡니까? 수출과 수입을 딱 더해가지고 수출을 내서 수입액 빼가지고 남은 그 수지 아닙니까? 이게 흑자래, 흑자. 좋은 거죠. 그러면 왜 한국경제 어렵다는 거지? 무역 수지가 8개월 동안 흑자면요, 좀 경제가 나쁜 게 아니잖아. 딱 보기에 흑자니까, 흑자니까. 자, 같은 내용을요, 헤럴드 경제가 썼어요. 헤럴드 경제가 같은 내용을, 이것도 어저께 1월 수출액이 18% 증가했고, 똑같은 내용이죠. 4개월 연속 플러스 반도체 56.2% 증가. 야, 대박, 대박. 중국하고 굉장히 사이 안 좋아지는 줄 알았더니 대중도 16.1% 수출이 지금 증가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보시면 증가액이 막 올라가죠, 이렇게. 대박. 1월달 18%. 그러니까 뭔가 그래프가 바닥에 있었는데 막 올라가는 것 같으니까 엄청나게 경제가 좋아진 것 같잖아, 지금. 그렇죠? 이게 2023년 5월부터 지금 금년 1월까지거든요. 그런데 이걸 제대로 보려면요, 그럼 윤석열 정부 들어오기 전부터 한번 이걸 볼게요. 무역수지. 우리나라가 무역수지가 어땠는지. 대한민국 전체 1년 동안 무역수지가 어땠는지 한번 볼까요? 윤석열 정부가 2022년 5월 달에 들어왔지요. 5월 달에 들어왔어요. 근데 그 전에 보면 우리나라 무역수지가 어땠습니까? 다 흑자였지요. 흑자였어. 흑자였다고요. 지금 이 2021년 1월 달에는 이게 35억 달러. 5억 달러. 흑자였고, 쭉 내려가다가 언제부터 마이너스가 됐냐? 2021년 1월 달에 적자가 컸고요. 그쵸? 컸고, 그리고 2월 달에는 다시 흑자가 됐고, 그리고 윤석열 정부 들어와갖고는요, 끝없이 출하는, 끝없이.
심지어 작년 1월 달에는요. 적자가 얼마였냐? 무역수지 적자가 126억 달러. 이게 어마어마한 겁니다. 지금 이런 상황이야. 이런 순간이야. 이게 2023년 3월까지 이렇게 적자였어요. 그럼 이 뒷부분을 볼까요? 뒷부분은 어떻게 했냐? 이게 2023년 3월 달입니다. 4월 달부터는요. 자, 보면 알겠지만 4월 달 적자하고 5월 달 적자인데 야, 대박. 6월 달부터 흑자. 오늘 기사 보면은 무역 수지가 8개월 동안 흑자라고 하잖아요. 흑자. 보니까 흑자가 됐네. 진짜로 6월 달부터 흑자가 됐어. 만약에 이렇게 흑자가 됐으면요. 그러면 뭐 문재인 정부 때 흑자인 거 다시 돌아갔네. 문재인 정부도 이렇게 흑자였고, 그쵸? 막 뭐 20억 달러, 뭐 30억 달러, 40억 달러 흑자였잖아요, 매달. 근데 윤석열 정부도 지난 8개월 동안 흑자야. 12억 달러라든가 뭐 이건 몇억 달러야? 뭐 17억 달러, 뭐 20억 달러 흑자라고. 그러면 윤석열 정부가 문제가 없네? 잘하고 있네. 여길 수 있죠. 근데 여러분, 문재인 정부 때 흑자와 윤석열 정부의 흑자는요, 달라요. 다르다고요. 예를 들어서 윤석열 정부가 언제 처음으로 흑자로 돌아섰냐? 작년 6월 달부터 흑자로 돌아섰습니다. 그래서 그때 기사가 났죠. 작년 6월 달에 7월 달 기사죠.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 16개월 만에 흑자로 전환했다. 대박. 우리나라의 월간 무역 수지가 16개월 만에 흑자로 돌아섰다. 그러니까 굉장히 뭐 잘한 것 같죠. 근데 웃긴 게 뭐냐면 맨 밑에 기사를 보세요. 6월 수출액은 542억 달러인데 이게 그 전년도 6억 달러보다 그 전년도 수출보다 6% 줄어든 거래요. 그러니까 수출액이 늘지 않았지. 수출액은 오히려 그 전년도보다 6%가 줄어든 거야. 줄어들었는데 뭐야? 흑자라고? 그 전년도에 어땠는데? 한번 볼까요? 2022년 6월 달에 무역 수지가 보면 알겠지만 25억 달러 적자였거든요. 적자였어요. 2022년도 6월 달에는요. 작년 6월 달보다 6% 더 수출을 많이 했는데 무려 25억 달러가 적자였는데 윤석열 정부가 처음으로 흑자로 돌아선 작년 6월에는요. 얼마 흑자라는 거야? 흑자? 갑자기 흑자가 돼가지고 12억 달러가 흑자가 된 거예요. 수출이 줄었는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어떻게 수출이 줄었는데 흑자가 됩니까? 가능하죠. 어떻게 하면 가능해요? 수입이 없으면 가능하죠. 수입이 없으면 가능해요. 그러니까 경제가 좋아져가지고 우리가 수출을 너무 잘해가지고 무역 수지가 흑자가 된 게 아니고 수출량은 늘지 않았어. 오히려 줄었어. 그런데 수출량보다 수입해 오던 양들이 더 많이 줄어가지고 흑자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걸 뭐라고 하냐? 불황형, 나 발음이 안 좋아갖고 불황형 흑자. 불황형 흑자. 이 불황형 흑자는요, 좋은 흑자가 아닙니다. 이 불황형 흑자가 오래 가면요, 나라가 진짜 다시는 일어나지 못할 정도로, 정말 경제가 쑥대밭이 돼요. 쑥대밭이 된다고. 수입이 왜 없는 거야? 경제가 어려우니까 수입이 없는 거야. 내수 시장이 약세가 됐고, 경제 활동이 둔화가 되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수입이 없지. 수입을 안 해. 수입을 안 하니까 수출량에 비해서 수입량이 없으니까 무역 수지는 흑자같이 보여. 그런데 이런 상태에서 경제는요, 망가지는 거죠. 그냥 지표로만 보면 올라갔네? 흑자 같네? 근데 그게 아니에요. 나라가 엉망이 된 거야, 지금. 경제가 하도 엉망이어서 불황이어서 수입을 안 해오는 거야, 지금. 그래서 흑자인 거예요. 이거를 불황형 흑자라고 해요, 불황형 흑자. 제가 한번 재미삼아서 챗 GPT한테 물어봤어요. 뭐라고 물어봤냐?
제가 오늘 물어본 거예요. 2023년 이전까지 한국은 무역 수지가 적자였는데 6월 달부터 무역 수지가 흑자가 됐어. 그 이유가 뭐야? 그냥 물어봤거든요. 야, 그런데 놀랬어. 답변이 아주 명쾌하게 뭐라고 하냐? 2023년 6월 한국의 무역 수지가 흑자로 전환된 것은 왜요? 주요 원인이 뭐라고? 수입액의 감소입니다. 경제가 좋아지고 그런 게 아니야. 수입액의 감소 때문에 지금 우리 경제가 흑자처럼 보이는 거지. 수입 감소는 전반적인 무역 수지 흑자로 이어졌습니다. 야, 이렇게 간단하게 정리를 하다니. 그런데 이런 내용을 우리가 모르냐? 다 알고 있죠. 그래서 심지어 조선일보도 작년 11월 달에 기사가 나왔죠. 9월 경상수지 5살 때 흑자인데 어떤 흑자? 불황형 흑자. 불황형 흑자. 근데 이런 언론들은 이 불황형 흑자가 얼마나 안 좋은지 알거든요. 얼마나 안 좋은지 알면서도 항상 기사 이렇게 쓰죠. 뭐라고? 수출보다 수입이 더 많이 줄어든 불황형 흑자다. 하지만 이러면서 하지만 그러나 뭔가 희망을 주려고 그러지. 희망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아주 씨발. 그래서 어제 나왔던 속보 기사 있잖아요. 1월 반도체 수출 56.2% 증가했다. 증가율 6년 만에 최고다. 이게 얼마나 거지 같은 기사냐면은 경제가 완전히 쭉 내려갔잖아. 그리고 증가율이야, 증가율. 증가율이 대단한 겁니까? 증가율? 증가율이 뭐 대단한 거야. 그 증가율이 오를 수 있지. 그 전에 워낙 많이 떨어졌어. 그리고 워낙 많이 떨어져가지고 조금씩 오르다가 마지막에 좀 많이 올랐어. 그럼 증가율이 올라가서 좀 보이지. 증가율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이까진 증가율이. 증가율이라는 거는 크게 의미가 없어요. 이까진 게 뭐가 중요해. 증가율이. 그런데 이 기자가 누구냐? 조아라 기자. 제가 조아라는요 따로 한번 정리를 하려고 그러는데 얘가 쓰는 기자 이 어린 년이 몰라 어린지 모르겠어. 이 젊은 년이 기사 쓰는 게 아주 개 같아요 진짜. 아주 교묘하게 제대로 몰라 본인이 이거를 분석할 능력이 없는지 모르겠지만 이따위 기사를 많이 내요. 이따위 기사를. 얘가 오늘 쓴 기사도 기가 막혀. 나 진짜 내가 웃음밖에 안 나와. 어저께 쓴 기사. 조아라가 쓴 기사예요. 무슨 기사냐? 국내 대기업 73%가 올해 수출 작년보다 늘거나 비슷할 전망이다. 대박. 야, 우리나라 경제가 어려웠는데 대기업들 무려 73%가 올해는 2024년이죠. 올해는 수출이 작년보다 늘어날 거라는 거야. 이거 보면은 야, 우리나라 경제가 또 좋아지겠구나. 지금은 좀 어려웠지만 2024년은 우리나라 경제가 정말 좋아지겠구나 생각이 들겠지요. 웃기는 소리 하고 있네. 아주 웃음밖에 안 나와요. 웃음밖에. 그러니까 이렇게 숫자를 가지고 장난치는 거예요. 73%? 엄청나 보이잖아요. 엄청나 보이지. 기사 볼게요. 국내 대기업의 70% 이상이 올해 수출이 전년 대비 소폭 증가하거나 비슷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거는 한국경제인연합회에서 매출액 1000대 기업 중 12대 수출 주력 업종에 속한 기업들을 상대로 조사한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작년에 비해서 올해 한 0%에서 5% 정도 우리는 성장할 겁니다. 수출할 겁니다. 증가할 겁니다. 말한 사람이 누구냐? 41% 기업들. 그리고 5%에서 10% 증가할 겁니다. 15% 했다는 거예요. 이걸 때문에 우리나라 기업들이 금년에는 굉장히 좋아지겠네. 지금 윤석열 정부가 잘하고 있네. 씨발. 그러면 여러분 작년까지 우리나라 대기업들 성적을 한번 성적을 볼까요? 성적. 지금 앞에 있는 거는요. 상반기 기준으로 비교한 겁니다. 2023년 상반기, 2022년 상반기에 비교한 거예요. 2022년에 비해서 2023년 그 대기업들 상반기 성적을 보면은
지금 이 수출이 얼마큼 줄었습니까? 2022년에 상반기 때 2286억 달러였어요. 수출이. 그런데 2023년은요. 1932억 달러죠. 그러니까 수출이 얼마가 줄었냐면 15.5%가 줄었어요. 15.5%가 줄었어 이미. 줄었다고 이만큼. 그럼 하반기 때는요. 이거 상반기잖아. 상반기 때 지금 평균 15.5%가 줄었는데 네? 지금 대기업들 금년에는 뭐 0.5%, 0%에서 5% 정도 늘어날 것 같아가 41.3%고 그리고 5%에서 10%가 15.3% 늘어난다고 하는 거 이게 많이 늘어나는 겁니까? 근데 상반기 때 이 정도지 하반기 때는 얼마큼 줄었는지 아세요? 하반기 때는 제가 도표가 없어서 가져오지 않았지만 한 예로 삼성전자 같은 경우 4분기 이 성적을 보면요. 4분기 때 이게 연결 대문제표인데 삼성전자 4분기 때 성적이 어떠냐? 마이너스 35%. 35%. 삼성전자가 작년 4분기 때 전년 대비 35% 영업이익이 감소했어요. 4분기 때만. 그런데 4분기 때가 아니고 2013년 1년 동안 영업이익, 작년 영업이익이 그 전에 비해서 얼마큼 줄었냐 전체 84%가 마이너스예요. 84%. 기사도 났죠. 삼성전자 지난해 영업이익 84% 급감. 이렇게 엉망이었어. 그러니까 작년에 어마어마하게 수출이 줄었고 영업이익이 줄었지요. 근데 이런 얘기는 하지 않고 단순히 그냥 국내 기업들 요번에 73%가 작년보다는 영업이익이 수출이 많아질 것 같아 라고 얘기하는 거. 이게 씨발 당연한 거지. 당연한 거예요. 이게 안 많아지면 어떡할 거야. 작년에 얼마나 큰 대기업들이 영업 그런 손해를 얼마나 많이 봤는데 작년에 얼마큼 손해봤는지 얼마나 마이너스에 쳤는지 이런 거를 이야기하지 않고 단순히 그냥 작년 비해가지고 73% 기업들이 작년보다 올해가 더 좋을 거라고 기대하고 있어요 라고 말하는 거 장난칩니까 지금? 웃기는 새끼들이죠. 이것만 보고 경제가 좋아질 것 같아. 대기업 잘하고 있구나. 그렇게 여기는 거는 이거는 뭡니까? 가짜뉴스는 아니지. 뭐 분석은 맞으니까. 아니 이 내용은 맞으니까. 근데 이대로 그냥 설명 없이 그냥 던져놓는 거는 이걸 보는 사람들이 스스로 이 내용을 오해하고 그리고 잘못된 생각을 갖게 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나쁜 기사들이에요. 나쁜 기사들. 개새끼들. 기가 막힌 내용입니다. 이게 오늘 두 번째 이슈였습니다. 불황형 흑자. 지금 여러분들 기사부터 조심하십시오. 지금 계속 우리나라가 무역수지 흑자가 지금 8개월째, 9개월째 돼가고 있다는 거 이게 거짓말은 아니에요. 맞는 말이야. 맞는 말인데 멍청한 것들이죠. 우리나라가 지금 수출, 수입 비교해 보세요. 수입이 없어 지금. 수입이 확 떨어졌어. 수입이 없이 그냥 흑자 되는 게 이게 뭐가 좋은 거야. 경제가 엉망이 나는 건데. 기가 막힌 겁니다. 이게 오늘 두 번째 이슈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게 두 번째 이슈였고요. 자, 두 번째 광고 한번 들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광고는 착한 보험 클리닉 010-7612-3303 전화하셔가지고 여러분들 착한 보험 클리닉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보험회사 아니고 보험 컨설팅 회사입니다. 전화하시면 여러분 댁까지 착 찾아와서 온 가족의 보험을 분석하고 탁 빨 거 빼고 넣고 컨설팅을 해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지금 노강훈 님이 축구 곧 하는데 마지막